자, 한국 대선 치른다고 바빴는데요. 오늘 월드 인사이드는 프랑스 대통령의 5월 7일, 한국보다 이틀 앞서 만 40세가 되지 않은 39세 몇 개월에 마크롱이 당선되었습니다. 원래 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로스차일드라고 유럽의 전통적인 이 투자은행이죠. 이 은행의 M&A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하던 신자유주의적인 인물이 사회당의 올랑드 선거 때 경제참모로 들어갔다가 경제보좌관에서 올랑드가 당선이 되면서 파격적으로 30대의 나이에 경제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랑드 정권이 붕괴가 되어 가니까 사표를 던지고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앙마르슈라는 전진이라는 자기 의원이 하나도 없는 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무소속에 가까운데 1차 투표에서 24%대를 득표하고 결선 투표에서 66.06%를 얻어서 국민전선, 사실 거구당이라 그러는데 거구당이라고 보다는 민족주의적인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을 34% 그러니까 66대 34로 결선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공화당, 정통 프랑스의 집권 세력 둘 중에 하나인 공화당 후보는 19%대로 3등을 하고 그 바로 붙어서 18%대로 마르셩이라고 극자당 후보가 4등을 하고 그 다음에 5등을 저 밑에 내려가서 6%대로 집권 사회당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때는 6대4 이상으로 따라가면서 프랑스에도 파퓰리즘, 거구 열풍이 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결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투표자가 75, 기권한 사람이 25 이상으로 프랑스는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데 기권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극자당 멜랑숑을 지지했던 후보들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지지를 거부했고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가들은 백지표보다는 차라리 투표하러 가지 않는 기권표를 원한다. 왜냐하면 기권표야 뭐라고 둘러대도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든다고 하지만 백지표야말로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자, 투표장에 가지 않는 기권, 백지표는 투표를 하였으나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미 정해진 후보 몇 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극자당 멜랑숑은 이 마크롱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고 마린 르펜은 거부다라고 해서 둘 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프랑스 사회에서 진짜 진보적인 계층은 이번 대선을 보이콧해야 된다면서 강경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표수 중에서 손상된 투표율이나 무효 처리된 투표가 440만 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거구의 돌풍은 꺼졌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대안으로 마지못해 이렇게 채택한 마크롱이 긍정적인 인물이냐? 저는 마크롱이 마린 르펜보다도 훨씬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프랑스 공화당 사회당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프랑스 국민들이 기성처제 전복을 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결과가 극자당의 약진과 물론 4등을 하면서 최종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구당의 돌풍 그리고 마크롱의 돌풍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결국 사실상 무소속에 가까운 마크롱을 그들이 봤을 때 온건하고 EU라든지 또 프랑스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마크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애초에 무엇 때문에 기득권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서 마크롱과 마린 르펜을 결선 투표에 올려보내고 전통 공화당과 사회당을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그걸 보면 프랑스 사람들의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공화당 어지간한 후보나 사회당의 후보보다도 마크롱은 더욱더 신자유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자, 마크롱의 주요 공약을 보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EU 단일 시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시장이 커져야 기득권 거대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결국 한국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가진 거대 재벌이나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말을 하는 거죠. 서민이나 중산층은 경제적 자유주의란 말이 교묘하게 포장된, 한마디로 그들을 덩쳐먹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인하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쉽게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노동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을 현대화하겠다. 행정이 현대화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잘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결국 마크롱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런 신자유주의자인데, 프랑스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기득권을 무너뜨린 대안으로 뽑았는가? 차라리 공화당 후보를 뽑지. 자, 프랑스가 몇 달 뒤에 총선을 치르는데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사람과 의원이 한 명뿐인 마린 르펜,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붙어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마크롱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지금 올랑드 대통령 재선에 출마하는 것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 가지고요. 집권 초반부터 수년간 동거해오고 대통령에 나섰던, 그러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부인이죠. 동거여지만은 자식들도 몇 명 있고요. 그 여자를 또 버리고 영화 배우를 만나러 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멍청하게 생긴 작자가 그런 짓거리를 할 때 대통령궁에서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간다. 글쎄 뭐 하려면 그 오토바이도 안 들키게 잘 하든가. 미테랑은 대통령을 할 때 부인이 일가가 땡 하면 부인 집이 있어서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 엘리제 궁에 자신의 오래된 연인을 부인이 가고 나면 불러들어서 같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가 미테랑 사후에 그 여자하고 연인하고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미테랑 같은 훌륭한, 한마디로 사회주의자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철학자에 가깝고 근엄한 그런 인물이 그랬는가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찌질한 올랑드가 자기가 도저히 정권을 창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장관을 시켰던 인물을, 젊은 애를 내보내서 뒤로 밀어주고, 사실상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사회당이 이 인물과 연대하기 위한 정치적 쇼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사회당보다도 더 못한, 사회당과 공화당 사이쯤에 있는 마크롱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약진을 하고 당선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한 정치 사기극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보고 또 엿도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말하는 분 계시지만은요, 저는 적어도 정치 냄새는 잘 맡는데 집권이 불가능한 올랑드의 일종의 정권 재창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이 대선이 끝났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백지 투표, 무효 투표가 440만 개가 나왔는데
이 의미는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치가들은 백지표보다는 기권표를 원한다. 왜냐하면 기권표야 뭐라고 둘러대도 상관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보면 13명인가 나왔는데 유력 후보는 5인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무도 안 찍는 이런 적극적인 정치 의사 표현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큰 압력이고 동시에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찍을 사람이 없는데 찍으라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차선이니 차악이니 해라고 하는 말장난,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투표를 나는 꼴보기 싫어서 하러 가지 않는데 투표를 안 하면 마치 민주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압력을 넣는 것, 이것이 옳은 거냐는 겁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이 결선 투표의 투표율이 75%인데 무효표가 11.49에 달해서 무효표 중에서 중복 또는 불량 표기로 인한 무효표가 3%, 즉 빈칸에 찍어버리든가 뭐 전부 다다다닥 찍어버리는 이런 것이 3%, 아무런 표기도 안하고 그냥 백지로 집어넣은 것이 8.49%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명이 백지로 투표함에 집어넣었고 130만 4천 명이 일부러 무효표를 찍어서 투표함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백지 투표를 한 사람 51%는 마크롱도 싫고 르펜도 싫어서 백지 투표했다는 겁니다. 39%는 어느 누구도 나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10%는 마크롱의 승리가 확실해서 그냥 나도 둘러리 서기 싫어서 이 투표가 무의미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찍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효표가 상당할 거라는 움직임은 결선 투표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핵심 유권자로 꼽혔던 프랑스 노동자 계층은 결선 투표 직전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하다가 노동자 단체들이 패스트 아니면 콜레라다. 마크롱은 패스트고 우리에게 르펜은 콜레라다. 우리가 왜 패스트 아니면 콜레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느냐, 사이다 아니면 콜라를 골라라지. 뒤에 건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거 보이콧을 했고 1차 투표에서 18%대의 상당한 득표를 얻고 탈락한 멜랑숑 지지자 65%는 결선에서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 떨어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대세에 따라서 마크롱을 찍을 거라고 봤지만은 일부는 아예 투표를 포기했고 기권했고 일부는 백지표를 300만 표나 내므로써 한마디로 마크롱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르몽드지는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와 백지 투표자, 무효 투표자는 마크롱 당선인이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백지 투표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프랑스가 한마디로 대선이 쓰레기들의 전쟁을 그 서민들에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8.49%의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이나 차악을 택하는 대신에 스스로 백지라는 선택지를 만들고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백지표가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선택임을 입증한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프랑스 국민이 자국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고 누가 당선돼도 안정적인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작 24%를 받았던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억지로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르펜 싫으니까 찍으라고 해서 또 거기에 66%가 표를 던져줬습니다. 그 66%는 마크롱이 마음에 안 드는데 르펜이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마크롱을 찌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마크롱이 제3의 길이라고 토니 벌레어, 영국의 노동당의 토니 벌레어처럼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가 다양한 분열과 오랜 침체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당 노선으로 가거나 공화당 노선으로 가면 욕먹으니 완전히 짬뽕을 해가지고 말장난을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큰 시장을 선호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이자 한마디로 금융 자본가의 앞잡이라는 것이 마크롱의 기본적인 색채입니다. 이 마크롱이 프랑스 사회에 있는 복지의 붕괴, 서민의 삶의 팍팍함, 노동자 계층의 몰락, 노동의 유연화, 더 나아가서 이민과 난민 문제, 테러 문제 등을 대처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 친구 하나 능력은 있더만요. 24살이나 많은, 한마디로 자신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만나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영화 개인 교수에 나올 법한 실비아 크리스탈을 좋아해서 둘이 사랑을 어쨌든 불륜관계에 빠져드는 고등학생과 선생 이야기가 마크롱과 그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마크롱이 15살, 부인 트로뉴가 40살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에는 고등학교 선생도 프로페시라고 부를 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 트로뉴는 3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였고, 이 3명의 자녀 중에 1명이 마크롱과 같은 학급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연극반에서 지도선생이던 트로뉴와 마크롱이 눈이 맞아서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마크롱의 부모가 떼놓으려고 파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원래 마크롱은 아미엥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트로뉴에서 내가 반드시 아윌 비백해서 당신과 결혼할 거라 했고, 그래서 주변의 반대도 이 친구가 30살 먹었을 때 54살이던 트로뉴와 결혼을 했고, 이 친구가 들이대는 바람에 마크롱 때문에 트로뉴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구인 자녀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니까 가능한 상황이지 한국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서토리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안처럼 됐는데, 이런 마크롱은 결국은 프랑스 사회의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의 승리로 유럽의 파퓰리즘이 4개국에서 연패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도 우파 보수당이 압승하고 영국 독립당이 몰락했다는 이야기, 네덜란드 총선에서 중도 우파가 승리하고 이 자민당 극우 정당은 의석이 20석에 머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일당이 33석이니까 몰락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권하지 않겠나 예측되다가 하지 못한 거고요. 오스트리아 작년 대선에서 재선거까지 했는데 무소속 후보가 극우 자유당 후보를 53대 47로 이겼다는 거. 그리고 이번 프랑스 대선을 언급하는데요. 자, 영국에서 영국 독립당 극우 정당이 패배한 것은 브렉시트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 자민당이 집권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집권 근처까지 간 겁니다.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47%까지 얻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을 프랑스 같은 지식인 사회에서 한때 나치를 찬양하기도 했던 국민전선이 34%를 득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결선 투표에 2002년에 한번 나갔는데 1차 투표에서 16%인가 얻었다가 결선 투표에서 1% 늘어난 17%를 얻었는데 그 딸이 그 2배쯤을 얻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선거를 하면 르펜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극우의 열풍이 대중의 기성체제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불었지만은 실제 투표에서는 판판이 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집권만 못했을 뿐 세력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고, 경제 양극화 등
서민들의 삶이 몰락이 되면서 또 난민 이민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지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적 파퓰리즘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곳곳에 유럽의 나라 주요 선거에서 이 파퓰리즘 정당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크롱은 한편 당 이름을 전진하는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총선을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마크롱의 당이 사회당의 위치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사회당이 마크롱을 통해서 간판을 바꿔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 주장이 맞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드 인사이드는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똑똑하다는 프랑스 국민들이 저지른 멍청한 행태, 올랑드와 마크롱의 사기극에 노란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프랑스와 별반 다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